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거대한 조선 강국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거대한 선박들이 쉴 새 없이 건조되던 그곳, 바로 중국이었죠. 당시 중국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많던 조선소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때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거인이 어쩌다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겁니다. 한 국가의 산업이 어떻게 폭풍처럼 성장하고 또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특히 우리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세계 조선업계는 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었죠. 당시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조선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날개를 펼치듯 중국의 조선업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며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시무시한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조선소에 앞다투어 선박을 발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조선소들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크레인들이 마치 숲을 이룬 듯했습니다.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며 건조되는 활기찬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글로벌 선박 발주량 그래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세계 바다를 누비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수많은 상선들이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던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죠. 중국 조선업의 성장은 단순히 생산량 증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양적 성장을 통해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싹쓸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거대한 국영 조선소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기능하며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배들이 중국 조선소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고, 이는 곧 중국이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을 쥐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조선업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선박을 찍어내듯 생산했고, 이는 전 세계 해운 물류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조선업 굴기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위협감을 느끼며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 같았고 누구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처럼 화려했던 거인의 등장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성공 뒤편에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균열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멈출 줄 모르던 거대한 기관차 같았지만 그 동력원에는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조선업의 눈부신 발전은 사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양적인 팽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을 싹쓸이하며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과잉 생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수많은 조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주문을 받기 위해 서로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죠. 싼 값에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유는 점점 박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많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 혁신에 투자하기보다는 당장의 물량 확보에 급급했던 셈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었지만 정작 배의 주인을 찾지 못해 부두에 묶여있는 수많은 선박들이 늘어났고 이는 중국 조선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주차장에 주인을 기다리는 새 차들이 가득한데 정작 사가는 사람이 없는 상황과 비슷했을까요? 이런 부실은 곧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일부 중소조선소에서는 파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중국 조선 기업들의 부실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고 견고해 보였던 거인의 발미대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해운업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중국 조선업은 이 거대한 파고를 견뎌낼 힘이 없었던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이 폭풍우 앞에서 허물어지듯 수많은 중국 조선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조선소들은 물론이고 한때 중국 조선업의 자부심이었던 대형 국영 기업들마저 파산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 흡수되는 통폐합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활기차게 배를 만들던 거대한 조선소 부지는 이제 텅 빈 채 방치되거나 녹슨 크레인과 폐허가 된 공장 건물만이 앙상하게 남아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조선소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의 삶은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 놓이게 되었죠. 외신들은 연일 중국 조선업의 대규모 파산과 폐쇄 소식을 전하며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호령했던 거인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이세를 떨치던 중국 조선업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자, 이렇게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며 이세를 떨치던 중국 조선업이 마치 신기루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공룡이 쓰러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이 극적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의 이야기죠. 그들의 몰락이 우리에게는 제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은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 쇠퇴를 넘어 전 세계 조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선박 발주 물량이 갈 곳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혼란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과 숙련된 인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태생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즉 기술 집약적인 프리미엄 선박 시장에 집중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왔으니까요. 특히 액화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과 같은 첨단 친환경 고성능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유류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바로 이때 오랜 기간의 끈질긴 연구와 막대한 투자를 통해 다져진 우리의 LNG선 건조 기술은 그야말로 빛을 발했습니다.
영하 163도에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압도적인 강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도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것을 넘어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자율운항 기술을 접목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적인 선박 건조에 집중했습니다. 선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항해 시스템부터 선체의 디자인, 그리고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첨단 기술을 집약한 결과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문일수록 망설임 없이 한국조선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맞춤 정장을 고르듯 최고 수준의 기술과 완벽한 품질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선박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발주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장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마침내 2020년대 들어 한국조선업은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자리를 되찾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던 거죠. 거대한 중국 조선업의 몰락이 가져온 거대한 빈자리를 우리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로 완벽하게 채워나갔으니 그야말로 전 세계 산업계에 길이 남을 만한 180도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단순히 세계 조선 시장의 순위가 뒤바뀐 것을 넘어 글로벌 조선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저물고 오직 독보적인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굳건한 등대처럼 우리 조선업은 미래 해양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조선 굴기를 외치며 세계를 집어삼킬 듯했던 중국 조선업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다시금 우뚝 서며 글로벌 조선업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이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산업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를 넘어 기술력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력이 한 국가의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죠. 세계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이라도 시장의 냉혹한 흐름과 기술 혁신을 간과하면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깨달음과 깊은 경각심을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절망이라 말했던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하여 재도약에 성공한 우리 한국 조선업의 굳건한 저력은 우리에게 깊은 희열과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지 않으셨나요? 과거 중국 조선업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과 미래 산업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되는 지금 한순간의 방심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핵심 강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승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유연한 변화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거대한 산업의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다음번에는 또 어떤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지 함께 탐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